또 한 번 폭풍이 술도가를 덮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문미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아시죠? 상업용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네, 이전 남편 명의지만 위임장 처리됐어요. 빠르게 계약 진행 부탁드릴게요. 미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말은 강소연이 오천수 몰래 술도가를 팔려고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놀란 미수는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그 길로 곧장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술도가에 있던 오천수는 미순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술도가 매물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마광숙은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형수님, 문미순과 오천수는 황급히 응급실로 마광숙을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마광숙은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나 술도가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버텨오던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런 형수님이 쓰러졌다니 오천수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염치 없는 거 압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술도가가 이혼을 앞두고 있는 제 처인 강소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강소연이 가짜 위임장을 작성해서 술도가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 이 충격으로 형수님도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한동석은 오천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광숙씨 지금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죠. 한동석은 오천수의 말을 듣고 사안의 심각성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술도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죠. 그 길로 한동석은 LX 호텔의 전속 법률 대리인과 변호사 군단을 움직였습니다. 오천수의 위임장을 조작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강소연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소연은 갑작스러운 고소장과 출석 요구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한 그녀는 조사를 받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미 확보된 녹취록과 문서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강소연은 결국 오천수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영주 아빠,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술도가를 욕심내지 않을게. 내가 돈이 급해서 잠깐 뭐에 씌였었나 봐. 정말 미안해. 영주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만 해준다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도 해줄게. 제발 용서해줘. 오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나 해. 어떻게 그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술도가가 몇 번이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형수님과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되살렸어. 그런 술도가를 헐값에 팔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당신 때문에 형수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강소연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영주 아빠, 제발 영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하나뿐인 딸을 전과자의 딸로 만들 순 없잖아. 나 지금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숨을 쉰 오천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의 책임은 져야지. 당신이 한 일이 용서되진 않지만 형수님이 용서하신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형수님이 용서 못한다고 하신다면 나도 그 뜻에 따를 거야. 형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 강소연은 곧바로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잠깐 돈이 급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신다면 영주 아빠랑 합의 이혼도 하고 미국 돌아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나뿐인 딸 영주를 전과자의 딸로 만들 순 없어요. 천수 씨를 봐서라도. 마광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연의 울음은 점점 흐느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인 짓을 떠올리자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신과 형제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온 술도가를 몰래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던 일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수의 딸 영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천수의 딸,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에게
전과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남길 순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하지만 용서할게. 당신은 천수 도련님과 영주 때문에 용서받은 거니 평생 감사해하며 살아. 그리고 천수 도련님과 합의 이혼부터 해.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만약 어긴다면 법적 조치로 접근 금지 신청할 거고 아이 친권까지 가져올 거야.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나도 더는 이 일로 말하지 않겠어. 강소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형님.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마광숙은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담담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강소연 씨 내가 용서했어요. 영주 때문에요. 더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오천수는 수화기 너머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영주 엄마 때문에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진작에 잘라냈어야 했는데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항상 이렇게 폐만 끼쳐서. 마광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말했잖아요. 나 우리 도련님들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오천수는 울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저희를 보살피고 챙겨주시고 술도가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저희 형제들이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광숙은 이런 오천수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 한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항상 한 회장님은 술도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사일생으로 구해주시네요. 한 회장님께 나중에 감사 인사라도 해줘요. 이 말에 오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한 회장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오천수는 한 회장님을 찾아가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런 오천수의 등을 토닥이며 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숙 씨가 친동생들처럼 아끼는 동생들 일이니까 나도 발벗고 나서야지. 말했잖아. 내가 친동생처럼 챙겨주겠다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술도가랑 동생들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동석의 말에 오천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술도가 형제들 중에서 한 회장과 형수의 사이를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축하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심 서운함 또한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한동석 회장의 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 이제부터 저도 친형님처럼 생각하고 모실게요. 항상 술도가 일에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천수는 그날 밤 술도가 형제들을 거실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이번에 강수연이 가짜 위임장을 써서 술도가를 넘겨버리려 했던 거 알고 있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한 회장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다들 한 회장님께 감사드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한 회장님과 형수님 행복 빌어드리자. 형제들은 그제야 한동석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서서히 굳었던 마음이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동시에 한 회장님과 형수님의 사이를 반대했던 자신들의 옹졸함이 생각나서 죄송스런 마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에 잠기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오흥수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술도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 회장님이 도와주셨지. 형수님께도 감사한 일들 투성이야. 오범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술도가가 이렇게 건재한 거 분명 형수님과 회장님의 도움이 컸어. 망할 뻔한 술도가를 살린 것도 형수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지.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을 술도가로 모은 것도 형수님이야. 무엇보다 세리와 나의 관계를 다들 반대할 때 형수님만은 지난날의 악연을 덮어두고 세리와 잘 만나보라고 하셨어. 나는 왜 형수님을 축하해주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돼. 다들 후회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오천수는 오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수야. 너도 이번 일로 형수님과 한 회장님께 무례하게 말한 거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 오흥수는 자신이 말실수를 하고 큰 무례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반응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회장에게 부를 이용해서 저희 형제들에게 접근하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고 했던 자신의 말실수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형수님 쓰러지신 건 알고 있지? 난 오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너도 시간 내서 병문안 다녀와라. 오흥수는 민망한 마음에 퉁명스럽게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자신의 마음도 마냥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흥수는 점심시간에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형수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려는 찰나 한 회장과 마광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맞잡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형수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형수님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흥수는 용기를 내어 노크를 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회장과 마광숙은 흥수를 보더니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이내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흥수 도련님 오셨어요. 어서 와요.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형수님을 보니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런 형수님을 두고 난 그동안 무슨 말을 내뱉었던 건지 폭풍 같은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오흥수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술도가가 넘어갈 뻔했는데 두 분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매번 술도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지금의 술도가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지난날에 제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심한 말들로 두 분 상처 입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앞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 회장과 마광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오흥수의 사과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이내 둘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수 도련님 마음 이해해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한 회장님과 만난다고 해서 내가 술도가를 그만두거나 술도가 형제들을 나몰라라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점은 믿어도 좋아요. 한동석 회장은 마광숙의 말을 듣더니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술도가 식구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공주실의 지휘 아래 모두들 음식을 만들고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술도가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뒤 술도가에 퇴원한 마광숙과 한동석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을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광숙을 부축하며 거실로 들어온 한동석은 모두의 환호에 적지 않게 놀란 표정으로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가 형수님 퇴원 기념으로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도 어서 앉으시죠.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에 한 회장의 마음도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반겨주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미순과 세리도 함께였습니다. 세리를 만난 한 회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리 양 오랜만이네.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니? 아픈 곳은 없는 거지? 한 회장의 안부 인사에 세리가 민망한 듯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결이 오빠랑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따르라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방해하면 안 되지. 세리 양이 행복하다면 됐어. 무엇보다 세리 양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오범수와 세리는 한 회장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술도가에 온화한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연달아 터졌던 사건들로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들 모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모두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려는 듯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와 줄거리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